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에서 보시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개인 창업자의 생존율을 나타낸 표가 보이시죠? 거기에 2배 정도 이제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 표만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 게 유리하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표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해설은 또 따로 없습니다. 네. 자영업을 안 해본 사람이 딱 봤을 땐 개인 창업자가 더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도 그럴까요? 이게 웃긴 게 프랜차이즈는 점주가 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차려주진 않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에서 원하는 조건의 상권과 규모가 되어야 차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인 창업자보다 훨씬 기본 자본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크고 좀 고급진 그런 이미지를 가진 프랜차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저렴한 좀 이렇게 실속 있는 프랜차이즈 말고요. 그런 고급진 데는 아무 상권이나 차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상권 규모가 크고 뭐라 해야 되지? 손님이 어느 일정 이상 기준 이상 매출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진 상권만 주로 차려줍니다. 근데 차리는 거는 점주가 돈을 내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돈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냥 심사만 합니다. 야, 너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매출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여기는 안 됩니다. 안 차려줄 거예요. 여기는 좀 괜찮아요. 여기 차리세요. 한데 돈은 점주가 다 내요. 점주님이. 웃기죠? 일단 점주님이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아마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인 창업자보다 초기에 자본이 많은 상태로 시작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권도 좋고 자본도 넉넉한 사람들이 개인보다 당연히 오래 버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따만 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요만한 칼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전쟁을 하면 과연 누가 더 오래 살아남을까요? 이걸 묻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표를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가 좀 덜 위험하게 더 오랫동안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자본에 대비한 순이익을 따졌을 때 순이익을 비교를 한 표라면 참고로 해도 좋지만 그 표는 그냥 누가 더 오래 유지를 하느냐 그것만 따졌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표입니다. 그건 진짜. 아무튼 그 표를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이제 개 중에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정말 비양심적이고 망할 가게를 처음에만 이쁘게 포장해놓고 점주들 돈만 빨아먹고 튀는 그런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를 가려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 업체 탓만 할 건 아닙니다.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기는 어디에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와 계약을 한 우리 점주들 분께서 조금 더 보는 안목을 기를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까요? 과연 어떤 식으로 점주들 돈을 빨아먹느냐? 일단 프랜차이즈 차리려고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본이 있습니다.
뭐 퇴직금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종잣돈이 어느 정도 있겠죠. 있으니까 이런 걸 차릴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잘못 얘기했네. 쉣! 다시 찍어야 되는데. 다시 안 찍고 그냥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이제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 점주분들 말고 프랜차이즈를 내려고 하시는 회장님들 있죠. 이분들 일단 돈이 많이 있죠.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작게 지역을 한정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지역을 정해서 매장을 일단 많이 냅니다. 처음에. 그리고 마케팅을 아주 공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SNS 마케팅이나 또는 이미지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 입에 쉽게 오르내리게 되죠. 막 처음에 많이 생깁니다. 이 가게가. 그러면은 일반 이제 사람들이 너 거기 가봤어? 너 거기 새로 생겼잖아. 야 거기 뭐 하나 신기한 거 있던데? 이러면서 약간 좀 신기한 메뉴를 넣습니다. 아니면 인테리어를 약간 특이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또 손님들까지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일부러 줄을 서게 하고 그거를 SNS에 올리고 그것도 맛있다고 막 홍보를 이제 거짓 홍보를 해서 막 올리게 하는 거죠. 블로그 같은 거 홍보하게 해서. 그리고 또 심지어는 물건을 하루에 한정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팔린 것처럼 해서 여기 막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럼 이제 돈이 좀 있는 이제 종잣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저거 하면 진짜 나도 돈 벌겠네. 와 대박이다.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보통 이런 분들은 누구냐? 제가 요식업에 한정돼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요식업 자체를 해본 적도 없고 평소에 공부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수익 구조도 모르고 어느 정도 원가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꽤 뻔합니다. 이제 카페를 예를 들면 카페를 해보신 분들은 원가 어느 정도고 이 정도 손님이면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다 계산이 됩니다. 보기만 해도. 그런 분들은 절대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고도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뭐 은행 예금 이자보다 좀 더 벌고 싶다. 나는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를 알고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당연히 프랜차이즈니까 신경을 덜 쓰게 해주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요식업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그것도 퇴직금 같은 정말 소중한 종잣돈을 가지고 체인점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차리면 마치 이제 대박이라도 날 것처럼 뭐 직장인 월급보다 많이 벌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정말 저희가 가게를 할 때도 회사원 분들이 오셔서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여기 정말 월 뭐 한 600 이상 벌죠? 여기 대박이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자기들도 하면 여기 체인점 안 내요? 자기들도 하면 막 그 정도 그냥 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랑 비교를 하는 거죠. 나는 왜 장사를 안 하고 월급 쟁이 해가지고 겨우 200만 원 벌고 나 이거 그냥 때려칠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돈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 할까요? 진짜 안 한 것만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 하면 잃지라도 않죠. 가게를 안 했으면 잃지라도 않아요. 근데 하면은 그 돈 날라가는 거 정말 1년도 안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도 다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네. 상권이 좀 좋다는데 보면 5년 이상 유지를 하는 가게가 과연 몇 개나 있던가요? 실제로 데이터 상으로는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봐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99.7%였나? 5년 이상 유지를 하는 가게가 99.7%가 그러니까 망한다고 하는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 3년 전인가? 그러니까 안 한 것만 못한다는 말이 딱 맞죠.
저희 가족도 자영업을 운영을 하고 6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가게를 혼자 3년간 맡아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개인숍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저 말고 다른 가족분이 정말 일생을 바쳐서 하고 있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음식에 미쳐서 이거를 평생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공부를 하면서 하고 계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저희가 다 잘 됐던 건 아니에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2번이나 처음에 말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차린 게 지금 한 6년째 유지를 하고 있고 잘 되고 있어요. 이게 공부를 하면서 이 구조를 많이 넓혔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순이익이 갑자기 이렇게 눈에 띄게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괜찮게 유지를 하고 있고, 처음에 경험 없이 차린 거는 정말 시원하게 말아 먹었어요. 다행히 이제 투자는 별로 하지 않았고요. 시간하고 노동만 잡아먹는 셈이어서 망정이지, 처음부터 진짜 큰 돈을 들이고 저희가 했었으면 지금까지도 재개를 못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자만 갚느라 고생 엄청 했을 거예요. 여하튼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처음에 광고를 해서 이제 종잣돈을 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이제 프랜차이즈를 내어주죠. 그러면서 로열티라는 것도 받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 가게를 차릴 때 인테리어 비용을 평당 얼마라고 받습니다. 거기 자체에도 이제 로열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가격이. 거기에 빨대를 꽂아갖고 그걸 빨아먹는 거야, 아주 그냥. 그래서 초기에 최대한 가게를 많이 내줍니다. 많이 내가지고 초기에 다 빨아먹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그러니까 걔네들은 본전 그 이 몇 배를 남기는 거예요. 본전 이상을. 자기들이 들인 돈 이상을 인테리어 비용에서 수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요식업이 좋은 게 뭡니까? 재고가 안 쌓여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든 말든 자기들이 손해볼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미 본전을 수거했으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그렇게 안 쓴다는 말이에요. 이미 본전을 뽑았기 때문에 망하든 말든 자기들은 솔직히 큰 상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체인점을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처음부터 적자인 경우도 심지어 많고요. 적자여도 심지어 계약상 2년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은 처음부터 적자인 상태로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하셔야 돼요. 정말 불리한 것만 이렇게 계약에 써져 있지 계약서가 그 유리하게는 전혀 안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정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운이 좋지 않는 이상은 괜찮은 회장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